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전부 다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야. 경매로 낙찰받아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어도 다 우리 게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양도세는 최대 77%까지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영상에서 전부 알려줄게.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1년 미만을 보유했을 시에 판매 시에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를 보유했을 때 60%,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중과세율을 내게 돼 있어. 참고로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77%다 주면 어떻게 돼? 3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69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단 말이야. 돈은 우리가 벌고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야. 그런데 경매로 주택을 자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인 주택 매매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으로 사업자를 낼 거야.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거나 세금 문제가 복잡하면 법인을 내는 거고, 우리처럼 근로소득이 많지도 않고 세금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면 주택 매매 사업자를 내는 거야. 참고로 법인은 세금 체계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는 매매 사업자, 이건 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국가에다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월급을 줄 때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사대보험도 내고 세금도 떼겠지.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연말정산을 한 번을 해. 사실상 우리가 관리할 게 없어. 그런데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돼. 그런데 양도세는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납입해야 되는 세금인데, 매매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네 부동산 거래하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쳐줄게, 양도세 말고 종합소득세로 내,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까 1년 내에 팔면 내가 양도세 몇 %라 그랬어? 77%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업자를 내면 1년 내에 팔아도 일반 과세가 된다.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안 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더 내게 돼 있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뭐야?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온 제도야. 이 지역은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니까 규제할게. 이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취득세도 다르게 적용하고 양도세도 다르게 적용할게. 이렇게 규제한 지역이야. 그래서 원래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매매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지역에서만큼은 양도세랑 사업소득세랑 비교를 해서 세금이 더 높은 거를 내야 돼. 여기서는 매매사업자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택이 2개 이상 있으면 취득세도 더 많이 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정권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게 계속해서 바뀌니까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고 취득세나 양도세는 어떤지 종종 검색을 해야 하는 거야. 혹시라도 여기까지 보고 취득세 계산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줘.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 10%를 더 낸다고 했지. 원래 우리가 그냥 살면서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부가세 10%를 낸단 말이야. 그런데 건물도 원래 그런 거야. 원래는 부가세를 받게 되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 받았어. 그런데 정부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은 너네는 잘 살잖아, 부가세 내,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매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냐? 매매사업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어. 그런데 가끔 매매사업자를 언제 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상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아무 때나 사업자를 내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경매를 시작하면서 매매사업자를 내는 거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사업자를 내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 필요 경비에 대한 범위는 양도세보다 넓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매매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고 2달 내에 예정 신고 1번,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년에 거래했던 내역들을 합산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야. 참고로 대형 평수를 매도하고 나온 부가세는 1월이랑 7월에 국가에 납부해야 돼. 알겠지?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매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 간혹 가다가 낙찰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대형 평수를 입찰하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어. 경매를 하면 너도 나도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매매 사업자를 하니까 다 대형 평수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비교적으로 입찰자 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매매 사업자니까 85제곱미터 이하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영상에서 띄워준 부가세 계산식을 역산을 해서 대형 평수는 얼마 정도의 입찰을 해야지 다른 것만큼 이익이 날까 한번 계산도 해보고 입찰도 준비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혹시라도 경매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봐.